안녕하세요. 차량용 반도체의 5 포시스 분석에 대해 발표할 기술과 경영 3팀 이현아, 권령희, 김은서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기초 지식, 5 포시스 분석, 분석 결과 제시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의 주행, 편의, 안전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제어하는 반도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주요 기능별 분리로는 구동계 IC, 전원 IC, 센서 IC, 차량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 한 대당 평균 200개에서 400개가 필요하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1000여 개가, 자율주행차에는 무려 2000개 이상이 필요할 정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처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종류가 수십 가지인데 이 모든 것을 한 업체가 생산할 수 없어 절대적인 강자가 없고 분야별로 업계 상위권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MCU만 보아도 한 대의 SUV를 생산하기 위해 7개의 업체로부터 38개의 MCU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품종이 많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서 소량 생산을 해야 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특징 두 번째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필요로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엔진의 고온, 자동차의 속도를 견뎌야 하고 사람의 안전까지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공급난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확대, 고성능 내비게이션, 전기차 등으로 인해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자 완성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주문을 대폭 줄였고 따라서 반도체 업체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공급난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쉽게 해결될 문제처럼 보이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앞서 설명했듯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익성도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높은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즉, 높은 진입 장벽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좋지 않아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 라인 증설을 기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체인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계속되는 만성적 공급난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구조에 대해 한번 정리하고 본격적인 5 포시스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망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과 같은 원자재 생산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를 공급받습니다. 반도체 제작을 위해서는 크게 설계 영역과 생산 영역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설계만을 담당하는 업체를 팹리스,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한편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정을 종합적으로 갖춘 기업을 IDM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인피니온, NXP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는 현대모비스, 만도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실제 완성차를 판매하는 업체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현대차, 토요타, 폭스바겐, GM 등이 있습니다. 저희 주는 이 중에서 특히 종합반도체 업체인 IDM에 집중해 이번 5 포시스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시하는 내용 중 차량용 반도체 업체라고 하면 IDM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급자는 원자재를 제공하는 업체, 구매자는 완성차 업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현재 시장 점유율을 확인해보면 1위 기업이 네덜란드의 NXP로 2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 3, 4, 5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의 점유율입니다. 따라서 주요 5개 기업의 점유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고 이들이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82%를 점유해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과점 시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의 종류가 다양하고 분야가 넓은 탓에 절대적인 강자가 없고 종류별로 업계 상위권이 모두 다른 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을 비교하면 르네사스는 15%로 세 번째이지만 MCU 점유율만 비교해 보았을 때 르네상스는 31%로 1위입니다. 또한 기능별 차량용 반도체와 주요 생산 기업을 보아도 NXP와 르네사스 기업은 주로 MCU를, TI는 MCU와 구동 IC, 인피니온은 전원 IC를 주로 생산합니다. 이처럼 차량용 반도체는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별 주요 생산 업체도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주요 5개의 기업이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과점 시장이지만 차량용 반도체의 품종이 다양한 탓에 절대적인 강자가 없고 종류별로 업계 상위권이 모두 다른 시장 구조이므로 현존하는 경쟁의 정도를 중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잠재적 진입 기업으로부터의 위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인데다가 안전과 직결되다 보니 제조 품질 관리가 까다롭고 스마트 기기와 가전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도 전체 반도체 시장의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확산과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데이터의 연산,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의 시장이 커지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으로 영역이 확장되자 퀄컴, 인텔, 애플,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신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겪고 있는 반도체 공급난은 대부분 첨단 반도체가 아닌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입니다. MCU는 저가형 범용 반도체로 수익성이 크지 않은 데다가 생산 라인 확충에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려서 신규 기업들이 쉽사리 시장에 뛰어들기 어렵습니다. 즉 대형 IT 기업들의 신규 진출이 사실상 현재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해결할 결정적인 움직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기업들의 움직임은 당장의 반도체 공급난을 해결하기보다는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는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고도의 기술 수준과 완성도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 업체가 제품의 테스트를 마치고 차량에 탑재하기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신뢰성을 확보한 기업의 제품을 선택합니다. 즉 차량용 반도체는 신규 업체가 수요처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고객의 충성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았을 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려는 글로벌 IT 대기업들인 인텔, 퀄컴, 삼성, 엔비디아 등의 신규 기업들은 존재하나 주로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장기적인 움직임일 뿐 당장 현재의 공급난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그 외 신규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높은 기술 장벽에 비해 수익성은 낮은 차량용 반도체의 특성으로 인해 새로 진입할 기업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잠재적 진입 기업으로부터의 위협을 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원료부터 장비까지 해외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 세계 내연가스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크라이나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게다가 대체 공급처인 중국 등의 원자재 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재 공급 난항까지 더해져 공급자의 협상력은 매우 높은 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매자의 협상력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시장입니다. 평범한 성능의 차량용 반도체를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것이기에 반도체 기업들은 차량용 반도체를 비싸게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은 매년 그대로이고 일반적으로 수요가 차량용 반도체의 가격과 수익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 1월 이후부터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자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구매자인 완성차 업체들은 2021년 1월부터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자 자동차 생산을 줄이거나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대응으로는 반도체 사용을 줄인 마이너스 옵션을 도입하고 인기 모델, 고부가 가치 모델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매자의 대응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일시적으로 수습할 뿐 현재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매자의 협상력을 하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재의 위협입니다. 반도체 공급난의 현대자동차, 일본 도요타와 닛산도 차량용 반도체를 범용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용 제품들은 차량용 반도체가 요구하는 안전성과 신뢰성, 내구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후미등, 헤드라이트 등 주행과 관련이 적은 차량의 비주요 부품에만 범용 제품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공급난이 발생하는 영역은 보조격 소모성 제품이 아닌 주요 부품인 MCU입니다. 즉, 현대차의 범용 제품으로의 대체재가 개발되었다고 해서 현재의 공급난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아직은 범용 제품으로의 대체 검토 단계일 뿐 실제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체재의 위협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 하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입니다. 앞에 5포시스를 종합하여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공급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공급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차량용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시장 구조입니다.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는 있지만 주로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일 뿐 당장의 공급난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진입 장벽에 비해 수익성이 좋지 않아 신규 기업이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공급 난항까지 더해진 상황이며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크게 받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특성상 지금처럼 수요가 크게 초과해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과연 공급을 재빠르게 안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의문입니다. 구매자인 완성차 업계도 나름대로 공급난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마이너스 옵션 등의 대응은 반도체 공급난을 일시적으로 수습하려는 소극적인 움직임일 뿐입니다. 게다가 대체제도 아직 개발 단계이고 개발되더라도 비주요 부품에만 대체할 수 있어 대체제의 위협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요 급증으로 인해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보면 앞으로 더욱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성능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자가 곧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2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규 IT 글로벌 기업들의 진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기존 차량용 저사양 반도체 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차 시장의 주요 쟁점은 바로 자율주행, 전기차 등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기술의 확보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전기차에도 기존의 저사양 차량용 반도체들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미래차 시장의 발달로 인한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기존의 저사양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주행 및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즉, 더 좋은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IT 대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및 전기차에도 여전히 저사양 차량용 반도체가 투입되므로 기존의 저사양 차량용 반도체의 시장은 지금과 같이 주요 5개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과점 시장을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차량용 반도체 5포시스 분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